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수학 디딤 영상도 세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자, 지금 각기둥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걸 각기둥이라고 부르는지, 두 번째 시간에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각기둥의 달라지는 이름과 각기둥 안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밑면의 모양이 다른 각기둥 틀을 이용해 건물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밑면의 모양이 다른 이라는 말입니다. 자, 수학은 약속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각기둥은 이름을 붙일 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바로 활동 1을 보면 첫 번째, 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각기둥이 있고, 두 번째,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각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각기둥이 있습니다. 자, 각기둥의 밑면을 찾아봤더니 그 모양이 다 다르죠. 자, 그리고 색연필로 선을 그어 본다라고 하면 각각 그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하기로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정해진 대로 우리가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활동 2를 볼까요? 여러 가지 각기둥의 모형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성한다는 말은 모여서 함께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소라는 말은 함께 이루는 그 각각 하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면, 자, 삼각기둥, 사각기둥, 그리고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오각기둥, 세 개의 각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두 밑면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자, 두 밑면, 위에 있는 밑면과 아래에 있는 두 밑면이 합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합동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양이 완전히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양이 같다는 것은 크기와 그리고 어떤 각의 모양, 길이 이런 것들이 전부 같아서 서로 포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자, 삼각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같은 모양이죠. 포갤 수가 있습니다.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각기둥도 두 밑면이 모양이 같기 때문에 합동이고, 오각기둥도 두 오각형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어느 부분을 재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의 거리를 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각기둥의 가장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재면 이 삼각형과 밑에 있는 이 삼각형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길이가 두 밑면 사이에 가장 가까운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윗면은 이쪽 지점으로, 아래에 있는 밑면은 이쪽 지점으로 정해서 길이를 잰다고 하면 방금 선생님이 재었던 이 길이와는 길이가 달라지겠죠? 길이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길이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 밑면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통일해서 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살펴보면 요 사각기둥으로 옮겨서 볼까요? 요 지점과 이 지점의 거리를 요
선분으로 잰다고 했을 적에 이 선분은 위에 있는 밑면과도 수직이 되어야 하고 밑에 있는 밑면과도 수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길이가 두 밑면 사이에 가장 가까운 길이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을 때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했을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건너가면 똑바로 건너가야지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근데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흘러서 간다라고 하면 이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형의 각기둥에서도 높이를 잴 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항상 수직이 되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고요. 자,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모든 선분은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와 모서리는 같은 말일까요? 자, 아니겠죠?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부분도 윗면과 옆면이 만나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기 때문에 모서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이 높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높이는 두 밑면 사이에 수직인 선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높이는 옆면에 표시되어 있는 요 모서리들만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서리는 높이를 포함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모서리는 위에 있는 밑면의 옆면과 만나는 선분도 모서리고 옆면끼리 만나는 선분도 모서리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높이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각기둥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기둥에는 어떤 꼭지점, 어떤 모서리, 어떤 높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를 함께 볼까요? 각기둥을 눕혀놓은 그림입니다.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모든 부분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총 몇 번을 표시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무엇이죠? 바로 육각형이죠.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의 이름은 육각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밑면에 6개 육각기둥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밑면에도 6개, 그리고 옆면에도 모서리가 6개, 총 18개의 모서리가 있죠. 그럼 꼭지점은 몇 개인가요? 밑면에 있는 꼭지점 6개와 반대편 밑면에 있는 꼭지점 6개, 총 12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18개의 모서리 중에서 높이는 어떤 것이죠? 바로 선생님이 지금 진하게 표시하고 있는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이 부분들, 총 6개의 높이가 모서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각기둥 세 번째 시간으로
자, 각기둥의 이름과 각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문제를 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